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영문 독해 보겠습니다. 독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Rough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 roughly. 우리 앞에 rough 한번 나왔었죠, 그죠? rough가 거칠다, 거칠게, 혹은 violently, 사납게, 그죠? ly가 오지 않는 그 자체로 부사로 표현될 때는 거칠게, 사납게 이렇게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ly가 온 비유적으로 가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뭔가 거칠게, 거칠다는 의미에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 어떤 행위가 어떤 자급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정교하지 못하다, 이죠. 매끄럽지 못하다니까, 대략, 대충, 그죠? 매끄럽게 하니까 대충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roughly speaking, 되게, 대충 말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Generally speaking 하면 뭡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어딘가 나올 겁니다. 자, there are three kinds of people 했죠? 지금 여기 나온 people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냥 앞 시간에 쌤 잠깐 이야기했던 불특정한 다수의 일반 사람들입니다. Man and women, 이거 person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사 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그죠? Three kinds of people.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In this world. This 대신 in the world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the first kind of people, 그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people이다. 대문자로 써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민중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다 이래 쓰게 되고, 그냥 민중들이다 이래도 됩니다. 지금 이제 대문자로 써놓은 것은 여기 나온 이 people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즉, 이 people 안에 여기 나오는 people과 대문자로 또 표현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poets와 그리고 요 아래 나오는 the professors or intellectuals, 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문자로 쓴 것은 이제 이 불특정 다수의,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인간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 그냥 평범한 일반 민중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들 민중은 are the largest. 이때는 숫자가 가장 많다라는 뜻입니다. 덩치가 가장 큰 게 아니고 가장 숫자가 많으면서 그리고 아마 the most valuable class가 됩니다.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계층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이제 더가 딱 오죠, 그죠? 클래스를 딱 한정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자, we all 나왔습니다. O가 나온 순간에는 reading and guess로 O, A, to B를 갖다가 다 연상을 해야 되죠. 그죠? guessing을 딱 하는데, to가 바로 나왔습니다. 요까지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녀석이 앞으로 당겨졌고, A라는 녀석은 좀 길이가 뒤로 빼놨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we all to this class. 이 계층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빚지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 덕분이다 이 말이죠. 뭐를? The chairs, 이제 B가 나오죠. The chairs we sit down on. 우리가 앉는 의자들. 그리고 the clothes we wear, 우리가 입는 옷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이 모두가 이 계층의 사람들 덕분이다. 이 사람들의 노동의 산물을 갖다가 우리가 향유하면서 누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the most valuable이라고 한 의미하고도 그대로 지금 통하는 이야기예요. 이 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자, 그리고 and indeed, 정말로 when it come to think,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think of,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죠. think of, what do you think of it?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평가하니? 그죠? 우리가 뭔가 그냥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한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아마도 belong to this class ourselves 이랬습니다. 우리 자신도 아마도 이 계층에 속해 있을 거다. 이 지금 가로로 딱 치는 묘미가 느껴집니까? 뭔가 제3자적 입장에서 이 사람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글을 읽는 사람도, 그래. 자기가 전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 제3자적 입장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 세 무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문득 come to think of it 딱 생각해보니까 아, 내 자신도 여기에 포함되네. 이걸 느끼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the second class. 자, 두 번째 클래스는 여기 정관사, 서수 앞에 정관사가 오는 것, 최상급 앞에 정관사가 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왜? 최상급은 여러 개 중에 최고라고 딱 한정하는 거죠. 서수는 여러 개 중에 몇 번째 거라고 딱 찍어 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사가 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지금 앞에 문법 할 때 안 나왔죠, 그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제 나오니까 그냥 살짝 건드리고 가는 겁니다. 아마도 불릴 수 있는데 for convenience 이거 그냥 막 편의상 막 말하자면 the poets 시인들 정도의 어떤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시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글 가운데서 독자들을 보고 이 시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당신들이 스스로 한번 느껴봐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시인이라 그러면 첫째 순수하고 뭔가 좀 양심적인 것 같고 정의롭고 그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시는 정말 아무나 쉽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또 뭡니까? 열정 그죠? 이런 것들이 아말감으로 혼합이 되어야만 이 소위 말하는 시인으로 불리우는 그런 자격이 기본적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편의상 두 번째 클래스를 말하자면 시인 계층들인데 이 양반들은 they often a nuisance. 이제 나오죠. 우리가 nuisance 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뭔가 좀 성가신 이렇게 하죠, 그죠? 성가시는 것, 성가시는 행위, 어쨌든 성가신, annoy하는 좀 그런. 근데 여기 부정관사가 딱 오니까 이거는 딱 개체가 됐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 그럼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the poets, they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좀 이상 안 합니까? they are 복수인데 여기는 단수로 떡 써놨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질문하는 학습자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관련되는 거니까 한번 살짝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험 문제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잘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the English are the English are practical people 이렇게 합니다. people. 그래서 이게 people이 실용적이다 이랬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실적인 현실적 이해관계 발달 좀 이런 의미입니다. 제국주의 시대 영국 잉글랜드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복수로 썼는데 여기는 왜 단수로 왔느냐 똑같은 구조죠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a people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의 집합입니다. 집합, 즉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a people, 그럼 peoples 하면은 peoples 붙으면 민족들이라 되죠. 이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머리 삼이고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지금 풀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the English라는 하나의 집합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the English people입니다. 영국민들은 하나의 민족이다. 민족성을 가진 하나의 집단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복수를 해갖고 여기가 꼭 복수가 되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의 집단을 가리키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people은 복수의 각자, 영국인 사람들 각자 모두를 합쳐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다수의 사람들을 인식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쨌든 한 집합으로 딱 표현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뭘 묻고 있는지 잘 모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냥 외워버립니다. 외워가지고, 복수인데도 이게 하나의 집합으로 나타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군진 명사적 성질로 the English people, 영국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즉 하나의 집합 안에 들어있는 다수의 원소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복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본래.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네이센스 해놨죠. 여긴 복수인데 이 신이란 이 양반들은, 이 사람들은 뭔가 성가시는 그런 어떤 집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전체를 갖다 하나 보고 이 nuisance라고 했을 때는 이 안에 people, practical people과 같은 이런 의미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인들이라는 존재는 종종 그들의 가족들에게, 여기는 이제 패밀리 복수가 왔죠, 그죠? 가족들에게는 뭔가 성가신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걸 갖다가 한 무리로 이렇게 뭉뚱그려가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generally speaking, 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a blessing이다. 똑같은 구조죠, 지금, 그죠? 축복이라는 추상명사에 어가 옴으로써 어쨌든 보통 명사화 했습니다. 근데 이 a blessing 누가 가리키냐면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뭡니까? 뭔가 인류에게는 굉장히 축복이 되는 사람들이다. 즉 인류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아까 금방 지워졌네요. 양심, 열정, 순수, 그죠? 왜? 시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사의 많은 잡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빗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야지 이 글에서 전하고자 하는 필자의 어떤 전하고자 하는 이 노파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성가심이고 하나의 축복이고 이렇게 해석된다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특히 문학 쪽으로 가면은 자꾸 하나하나에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문학 번역입니다. 자, 아무튼 the third class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계층은 뭐냐면 요 that은 the class입니다. the class. 우리 앞에서 지시대명사 한번 했죠? 선생님 빠르게 해볼까요? The population of Seoul is much less than that of Busan. 그죠? The population of Busan.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받는 지시대명사라 그랬죠. 그래서 the class of the professors of intellectuals. 자, 여기서도 보면은 앞에 뭐 여기서 쌤이 안 건드렸지만 여기도 the 플러스 복수, the 플러스 복수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즉 세 번째 계층의 사람들은 뭐 the professor 교수와 즉 지성인들, 지식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 가기 전에 잠깐만 고유명사에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자주 보는 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the Smiths 이렇게 하면 스미스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미스가 사람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스미스가라고 딱 한정을 하죠. 그리고 이 스미스가의 사람들은 전부 성이 스미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여러 명이겠죠. 복수겠죠. 그래서 the Smiths 하면 스미스가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the Pies 하면 일체의 시인들, 여기는 일체의 교수, 즉 지식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people은 그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니까요. 물론 이 안에 포함된 부분으로서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자, sometimes. 근데 described 이 양반들이 때로는 어떻게 지금 묘사가 되느냐, 이야기되느냐 하면은 the thoughtful people. 자, 뭔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다. 라고 흔히 말해진다, 가끔은. and. 그런데, 이제 but 이런 뉘앙스입니다. and. 그런데 these are. 이 양반들은 a blight, a desolation. 또 나오죠, 그죠? 앞에는 nuisance, but a blessing 이랬지. 여기는 a blight. 뭔가를 해치는 존재들이고, 이거는 뭔가를 슬프게 만드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집합으로 표시해. 누구에게? boss. boss 해놓고 A and B 하면서 이게 also 하면 더 씁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필자 이런 어떤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이 리듬과 강약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은 물론 또한 인류 전체를 해치고 슬프게 만드는 존재들이다. 누가? 지식인들이. 지식인은 꼭 교수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인들은 뭘 갖다가 추구하겠습니까? 지식인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 어떤 우월성, 명예, 권력, 부 이런 겁니다. 저게 지금 intellectual이라고 한 게 살짝 비켜간 겁니다. The politicians, 정치인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깨놓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둘러 이야기한 겁니다. The professors or intellectuals에는 정치인들, 사회 기득권층 세력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느낌이 옵니까? 그러한 존재들이 때로는 생각이 깊어. 그러니까 뭐 선거를 하면은 저 양반이 굉장히 인물도 좋고 뛰어난 것 같은데 전부 막 외관 보고 가문 이슬에 다 끌려가지고 막 그냥 투표를 하죠. 그런데 이런 양반들은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물론 인류 전체에게 또한 뭔가 해로운 존재들이고 슬픔을 주는 존재들이다. 여기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껴보십시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계층 나타낼 때 탁탁 그죠? 제안하죠. 여기서 추상명사로 생각되는 것들의 관사가 와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보통명사가 아니고 집합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안에 저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 이어가지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 옵니까? The English are practical people. 그럼 반드시 외우십시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시 뭐 이 내용도 뭐 앞의 내용 못지 않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조금 뭐 스캐스티컬하고 풍자적이고 뭐 이런 글들이 좀 나온다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When we say we know someone. 자,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 뭐 알고 지낸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뭐 그 사람이 가는 정보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안다. 뭐 알고 지낸다라는 의미 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면 우리는 통상 어떤 의미로 말하느냐 하면 we have a hazy knowledge. hazy가 좀 희미한 흐릿한 이러니까 어렴풋이 뭔가 그들의 OVR을 갖다가 인식하고 있다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어렴풋이 OVR을 갖다가 우리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한다 이제. 자, 난 그 녀석 아는데 하면은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likes 뭡니까? 지금 복수로 왔죠?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주상명사다 생각했는데 관사가 왔다, 부정관사가 왔다. 개체로 표현했구나. 복수가 왔네. 그래 여러 개의 개체로 표현했다. 이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 나중에 라이팅 할 때도 자연스럽게 씁니다. 자, 그래서 their likes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그들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안다고 지금 안다는 뜻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다시 together with a love idea. 이것도 나오죠, 그죠? 좀 거친 이러니까 저것도 대충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략적인 그런 어떤 생각인데 이때 ideal love는 뭐 이해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their personality or temperament. 이때는 이제 순수하게 주상명사로 쓰였죠. 그들의 인성과 그들의 기질에 대해서 막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대충 난 알지 하는 이런 뉘앙스로 나 저 녀석 알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달리 뒤집어 다시 정확하게 하면 내 저 녀석 아는데 하면은 전마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리고 저 녀석 인성이 어떻고 기질이 어떻고 내 대충은 알지 이런 의미에서 말한다 이 말이죠. 자, we believe 우리는 믿고 있어. 우리의 믿음은 이래 팩트입니다.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we can predict more or less 다소간 뭘 예측을 할 수 있다 라고 믿어. 정확하게 뭘 예측을 하냐면 how the person really act. 바로 그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누군가가 말하는 이 화자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아는 그 사람이라니까 the person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한번 지칭을 했기 때문에 이미 대화자 간에는
이 친구가 누군지, 이 녀석인지 글을 읽는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다 person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역시 대화자 간에 알고 있는 대상의 정관사를 선 한 예입니다. 자,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다소간은 예측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이 말이죠. 자, we think we know when our relative and our friend is deviating from their normal behavior. 자,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지. 언제 우리 친척이나 혹은 친구가 그들의 정상적인 행위로부터 일탈을 할 것인지, 그죠? 점점점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그냥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인다라는 이게서 더 나아가면은 언제쯤 저 녀석이 삐뚤어질 건지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대. 즉 뭡니까? 어떻게 보면 뭐 헤이즈 노션이랬지만 누군가를 안다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거의 다 속속들이 안다. 인성과 이것까지 안다면 말 다 했죠, 그죠? 소위 말한 어떤 구조입니까? 통념을 뒤집는 통념, 비판 구조입니다. 자, take yourself, take A as B죠. A를 B로 받아들여봐. 즉 A를 B로 한번 취급해봐. 뭐로? An analogy입니다. analogy는 유추 혹은 비슷함 이런 의미죠. 수상명사로. 근데 an 하니까 뭡니까? 개체가 됐습니다. 즉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너 자신을 갖다가 그와 비슷한 존재로 생각해봐. 누구로 생각해보라는 겁니까? 여기서 누군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사람으로 네 자신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이제 analogy가 뭐 유추, 비슷함 이런데 비슷한 존재로, 즉 이와 비슷한 존재로 네가 한번 이 대상이 되어봐라 이 말이지. 그래 놓고 자, does anyone know everything about you? 자, 누구든 당신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없잖아 임마 이런 뜻입니다. 쌤이 살짝 지금 이 느낌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살짝 비어를 섞었습니다. 무슨 말이 되겠죠? 이미 이 표현에서 필자가 하고자 한 말은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부연해서 강조합니다. Could you? 자, 그래도 좀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정법으로. 그리고 in all honesty. 지금은 in honest 하면은 정직하게 말인데 all이 와가지고 강조하는 겁니다. 요건 all 플러스 주상명사의 문법이죠. 이거는 뭐 가면은 뭐 very 플러스 형용사 뭐 이렇게 다 옛날 공식처럼 외웠죠. She is beauty itself. 그죠? 그녀는 아름다움 그 자체다. She is extremely beautiful.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도 이런 표현 쓰죠. 그죠? 이 외에도 이와 관련된 많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She is the picture of beauty. She is the incarnation of beauty. She is the embodiment of beauty. 많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표현들은 영어의 왕도 제1창 제일 앞에 쫙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까지는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she is beauty itself. 지금 저걸 하다가 엉뚱한 했는데 she is all beauty 이렇게 하죠. 그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 의미입니다. beauty itself. very beautiful.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정직하게 이래 되는 거죠. 그죠? 뭐 이거와 관련된 거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You have any to까지 have any to까지 우리 앞에 공부한 거 섞어가지고 you have any to be all ears and eyes and ears, ears and eyes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흔히 all 다음에 전부 이렇게 추상명사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수형도 씁니다. 왜냐하면은 귀도 두 개고 눈도 두 개죠. 그죠? 그런데 이 ear와 eye의 의미는 개체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형식은 s가 붙어가지고 보통명사와 같이 됐지만 이거는 뭡니까? ear, 열심히 듣는 행위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고
I는 열심히 보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단지 열심히 보고 귀만 기울이면 돼. 딴청 피우지 말고, 딴 말 하지 말고, 혹은 질문할 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물어봅니다. Could you, in all honesty, 정말로 너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 이래 물어보죠. That you fully, 너 정말로 완벽하게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 소크라테스 생각나죠? Know yourself,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 그럼 여기서 벌써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 자신도 모르는 녀석이 어떻게 남을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We don't know people. 우리는 사람을 몰라. 그래서 그냥 people 하는, 우리는 사람들을 몰라. 내 자신도 모르는데 내 위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안단 말이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어찌 보면은 만용이고, 그죠? 또 나옵니다. Their concerns. 또 나오죠. 그죠? 복수가 딱 붙었죠. 그들의 관심사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likes and dislike 나왔죠. tautology, 동호 반복을 피해가지고 다시 loves and hates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their thought. 이건 단순한 생각인데 s가 오면은 여러 가지 사고니까 그들의 사고 방식 혹은 관념 이런 뜻입니다. 생각들 이래도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됐죠? said the late.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커테이션 마크로 시작이 됐네요. 자, 어쨌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The late, 고인이 된 소설가인 노벨리스트 에리스 마덕이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앞에 먼저 딱 제시되고 그 다음 또 이어져 나옵니다. 4이하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에리스 마덕이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합니다. We don't know people. 우리 사람들을 몰라. 그들의 관심사가 뭔지,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for me, 나로서는 나는 the people I surround me every day. 내 일상에서, 내 주위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 이제는 the라고 딱 붙죠. 그죠?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사람들이라고 딱 한정을 하기 때문에 the people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거를 the English are practical people 해가지고 민족 이런 식으로 넘겨짓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은 more extraordinary than, 그죠? more than 했는데 extraordinary가 뭔가 이 ordinary는 앞에서 이야기한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그냥 척 보면 조금 사귀어 보면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보통 사람. 근데 extra가 오면서 그렇지 않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통 사람으로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냥 척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any characters in my books, 내 소설에 등장하는 어떠한 characters, 등장인물, 그죠? 캐릭터 특성인데 복수가 딱 오니까 특히 책 안에서, 소설책에서 등장하는 특성을 가진 여러 가지 개체들이니까 누굽니까? 등장인물들이지. 그죠? 인물들보다도 더 extraordinary 하단 말이야. 더 내가 이해를 못한다 이런 말. 그런 의미를 이 extraordinary가 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설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결국 소설가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혹은 자신이 어떤 생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통해 가지고, 그죠? 차용한다든지 하겠죠. 그죠? 그럼 그거는 대부분 뭡니까? 작가가 어느 정도 그 캐릭터를 갖다 부여하는 입장이니까 그걸 아는 것보다는 매일 주위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이, 매일 주위에서 만난다 그래. 너무나 가깝게 지낸 이 사람들이 내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보다도 훨씬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자가
즉, 이 작가가 많은 어떤 장치를 갖다가 구가하면서 뭐 가다가 급변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좀 예측 불허입니다. 그죠? 그보다도 더 평범한 이 사람들이 이 등장인물들보다도 더 이야기가 까다롭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학적 어떤 에세이 이런 것들은 이 숨어있는 함의를 잘 캐치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The implication. 이 함의가 뭐냐 하면 that below the surface of familiarity. 즉, 수면 아래 이 말이죠. 즉, 뭔가 친숙하다라는 그 표면 아래에는, 그 이면에는 there is 뭐가 있다. wonderful. 이 놀랄만한 이런 뜻이죠. extremely, very 이런 의미입니다. unknown world to be explored. 즉, to be explored by us 이런 의미가 숨어있죠. 즉, 우리가 앞으로 더 탐색해야 할 놀라운,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는 거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앞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비슷한 주제, 소재를 몇 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신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감춰둠으로써 더 완벽하게 감췄다. 양심을 우리 체내 속에, 마음속에 감춤으로써 더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와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섣불리 내가 좀 안다고, 친숙하다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라고 과신하지 마라 이거지. 인간의 어떤 지적 탐구 행위라든지 아니면 대인 관계에서의 어떤 그 교의 뭐 지속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더욱 앞으로 더더욱 노력하고 탐색하고 탐구해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죠. 더 나아가면 겸손해라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 독해는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명사의 전용 있죠, 그죠? 그리고 각 명사들이 종류의 명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두 개의 지문은 그냥 뭐 일반인 수준에서 뚝딱 그린 글이 아닙니다. 쌤이 원전을 안 밝히고 있지만 당대에, 쉽게 말해서 당대 문필가 글쟁이들이 쓴 글입니다. 철학자들도 있고 에세이 수필가도 있고 또 인문사회학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딱 구사하고 있는 어떤 뭡니까? 명사를 갖다가 이렇게 전용을 시키면서 의미를 갖다가 딱 이렇게 나타낼 때는 그 드러나는 의미 혹은 그 숨어있는 implication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뭐 사회과학이나 이런 혹은 자연과학 영문을 읽듯이 그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지나갈 그런 성격의 글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스타일은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이제 영어를 갖다가 영어답게 읽을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그 레벨을 넘어가면은 정말 이제 번역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학적 색깔을 띠는, 색채를 띠는 이런 것들은 저 자꾸 하나하나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겨내기가. 그래서 쌤도 번역해 놓고 원고 던져 놓고 책 나왔을 때 보고 있으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번역도 많습니다. 쌤이 직접 해놓고도 보고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번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잡소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독해 실전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